저 할머니는 청소부입니다. 법정에 외침이 울려 퍼졌어요. 원장 측 변호사가 소리쳤죠. 손가락으로 변호인석을 가리켰어요. 방청석이 술렁이기 시작했답니다. 그곳엔 할머니 한 분, 청소부 옷을 입고 앉아 계셨어요. 피고석엔 검은 정장 차림 남자, 창백한 얼굴이었답니다. 변호사가 다시 소리쳤어요. 저 할머니는 청소부입니다. 무자격자예요. 방청석이 웅성거렸어요. 판사가 손을 들어 제지했답니다. 변호인, 자격증을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할머니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가방을 열었죠. 낡은 가죽 케이스를 꺼냈어요. 안에서 두 가지가 나왔답니다. 30년 된 변호사 자격증, 그리고 변호사 배지. 할머니가 두 손으로 들어 올렸어요. 법정 조명이 반짝였죠. 방청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원장이 할머니를 봤답니다. 눈이 크게 떠졌어요. 동공이 흔들렸죠. 당신이 왜? 원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판사가 자격증을 확인했답니다. 박금순 변호사, 형사사건 전문, 30년 경력. 이 놀라운 반전,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요.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그들의 숨겨진 이야기를요. 매일 전해드립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6달 전으로 돌아갑니다. 오전 7시였어요. 은빛요양원 복도. 박금순 할머니가 청소를 하고 있었죠. 68살이었답니다. 과묵하고 조용한 분이었어요. 복도를 꼼꼼히 닦았죠. 어르신들이 지나가며 인사했어요. 금순 씨, 오늘도 고생이네. 금순이 고개를 숙여 답했답니다. 별 말씀을요.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금순은 휴게실로 갔죠. 테이블에 혼자 앉았어요. 도시락을 꺼냈답니다. 주변엔 아무도 없었어요. 도시락 뚜껑을 열었죠. 반찬이 소박했어요. 금수는 휴대폰을 꺼냈답니다. 화면을 켰어요. 통화 목록을 열었죠. 비어 있었어요. 아무 기록도 없었답니다. 잠금 화면을 봤어요. 남편과 찍은 옛날 사진. 금순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죠. 그때 목소리가 들렸어요. 금순 씨, 요양원 어르신이었답니다. 휠체어를 타고 지나가셨죠. 딸은 안 와? 금순이 웃으며 답했어요. 바쁘죠.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이며 가셨답니다. 금순의 미소가 사라졌어요. 다시 도시락을 봤죠. 혼자 밥을 먹었어요. 조용히 씹었답니다. 오후가 되었어요. 금수는 3층 복도를 청소했죠. 302 호실 앞을 지나갔어요. 문 안에서 소리가 들렸답니다. 이상한 소리였죠. 금순이 걸음을 멈췄어요. 문틈으로 살짝 봤답니다. 안에 간호사가 있었어요. 최영숙 수간호사였죠. 72살 어르신이었어요. 영숙이 환자 팔을 잡고 있었답니다. 거칠게 잡아당겼어요. 말 안 들으면 약 안 줘. 목소리가 날카로웠죠. 환자 팔에 멍이 보였어요. 금순의 눈빛이 변했답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답니다. 오후 5시였어요. 금수는 1층 복도를 청소했죠. 원장실 쪽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원장 강민재였답니다. 45살 남자. 친절한 얼굴로 나왔어요. 금순을 보고 웃었죠. 금순 씨, 오늘도 고생 많으세요.
손까지 흔들었답니다. 금순이 고개를 숙였어요. 아니에요, 원장님. 원장이 복도 끝으로 갔죠. 영숙 간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낮은 목소리로 얘기했답니다. 금수는 청소하며 귀를 기울였어요. 원장의 목소리가 들렸죠. 이번 달은 어떻습니까? 영숙이 답했어요. 순조롭습니다. 이번 달 목표는 8천만 원입니다. 금순의 손이 멈췄답니다. 청소 도구를 든 채로요. 두 사람을 주시했어요. 원장과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죠. 각자 갈라졌답니다. 금수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눈빛이 달라져 있었죠.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 그 생각이 들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신임 요양보호사 서연이 금순을 찾았죠. 28살 아가씨였어요.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답니다. 선생님, 이상한 일이 있어요. 서연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통장 내역을 보여줬죠. 박순덕 할머니 통장이에요. 매달 500만 원씩 빠져나갔답니다. 석 달째였어요. 가족분은 아세요? 금순이 물었죠. 서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원장님이 모든 걸 관리하시거든요. 금순의 눈빛이 변했답니다. 확인해 봐야 해요. 서연이 불안해했죠. 저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금순이 조용히 말했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정의는 영원하죠. 서연이 다시 말했어요. 하지만 원장님은 좋은 분이에요. 15년 동안 노인분들 잘 모셨잖아요. 금순은 고개만 끄덕였답니다. 오후였어요. 금순이 원장실 앞을 지났죠.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원장이 전화 중이었답니다. 금순이 청소하는 척 귀를 기울였어요. 이번 달도 순조롭습니다. 가족들은 전혀 모릅니다. 위임장만 있으면 되니까요. 금순의 손이 멈췄답니다. 원장이 문을 열고 나왔어요. 금순 씨, 오늘도 열심히 하시네요. 금순이 고개를 숙였죠. 네, 원장님. 원장이 지나간 후였어요. 금순이 주변을 살폈답니다. 아무도 없었죠. 조심스럽게 원장실로 들어갔어요. 책상 옆 쓰레기통을 봤답니다. 찢어진 종이들이 있었어요. 금순이 장갑 낀 손으로 꺼냈죠. 주머니에 넣었답니다. 재빨리 밖으로 나왔어요. 저녁이었어요. 금수는 휴게실에서 종이 조각을 꺼냈죠. 테이블에 펼쳤어요. 퍼즐처럼 맞춰보기 시작했답니다. 글자가 보였어요. 재산관리 위임장. 금순이 조항들을 읽었죠. 눈이 가늘어졌답니다. 작게 중얼거렸어요. 이거 횡령이네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금수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죠. 청소 시간을 이용했답니다. 원장실 쓰레기통을 확인했어요. 매일 찢어진 서류들이 나왔죠. 금수는 하나씩 주워 담았답니다. 밤마다 집에서 맞춰봤어요. 계약서 조각들이었죠. 위임장, 통장 사본, 영수증까지 모두 수상했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금순이 원장실 앞을 지났죠. 불이 꺼져 있었어요. 주변을 살폈답니다. 아무도 없었죠.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달빛이 블라인드 사이로 들어왔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죠. 파일들이 가득했답니다. 금순이 하나씩 확인했어요. 그때 한 계약서를 발견했죠. 박순덕 할머니 이름이 보였답니다. 금순이 계약서를 자세히 읽었어요.
눈이 점점 가늘어졌죠. 손가락으로 한 조항을 짚었답니다. 작게 중얼거렸어요. 이건 무효 조항이에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금순이 깜짝 놀랐죠. 재빨리 서류를 제자리에 놓았답니다. 몸을 숨겼어요. 수간호사 영숙이 지나갔죠. 금수는 숨을 죽였답니다. 영숙이 복도 끝으로 사라졌어요. 금순이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왔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서연이 금순을 찾았죠. 눈이 반짝이고 있었답니다. 선생님, 제가 뭘 찾았어요? 금순이 물었어요. 뭘 찾았는데요? 서연이 주변을 살폈답니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원장님 컴퓨터에 이상한 파일이 있어요. 엑셀 파일인데요. 환자분들 재산 목록이 다 있더라고요. 금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답니다. 언제 봤어요? 어제 저녁이요. 원장님이 급히 나가시면서요. 컴퓨터를 안 끄셨어요. 금순이 고개를 끄덕였죠. 조심해야 해요. 들키면 안 돼요. 서연이 불안해했답니다. 선생님, 우리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금순이 서연을 똑바로 봤어요. 진실을 밝히는 게 큰일은 아니죠. 그날 오후였어요. 영숙이 금순을 불렀답니다. 금순 씨, 목소리가 차갑더라고요. 금순이 돌아봤죠. 네, 간호사님. 영숙이 금순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요즘 청소가 늦네요. 무슨 일 있어요? 금순이 고개를 저었답니다. 아니에요. 꼼꼼하게 하려고요. 영숙의 눈빛이 의심스러웠어요. 너무 꼼꼼하지 마세요. 필요 없는 곳까지 들여다보지 말고요. 금순이 고개를 숙였죠. 알겠습니다. 영숙이 돌아섰답니다. 복도 끝에서 원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수군거렸죠. 금순을 쳐다보며요. 금순은 청소를 계속했답니다. 하지만 등줄기가 서늘했어요. 저녁이었어요. 금순이 집으로 돌아갔죠. 작은 원룸이었답니다. 테이블에 앉았어요. 모아둔 서류 조각들을 꺼냈답니다.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패턴이 보였죠. 매달 같은 날짜, 같은 금액, 같은 방식. 금순이 노트에 적었답니다. 체계적 횡령.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금순이 전화를 받았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들렸어요. 기계음으로 변조된 목소리였답니다. 조용히 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 전화가 끊겼어요. 금순이 휴대폰을 내려다봤죠. 손이 떨렸답니다. 며칠 후였어요. 원장이 금순을 불렀죠. 원장실로 들어갔답니다. 원장이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금순 씨, 목소리가 차가웠답니다. 앉으세요. 금순이 의자에 앉았죠. 원장이 화면을 돌렸어요. 금순의 이력서가 보였답니다. 박금순 씨, 변호사셨군요. 30년 경력. 금순이 침착하게 답했어요. 은퇴했습니다. 원장이 냉소를 띄었죠. 은퇴한 변호사가 청소부로 일하다니. 흥미롭네요. 잠시 침묵이 흘렀답니다. 원장이 말을 이었어요. 금순 씨는 이제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금순이 원장을 똑바로 봤죠. 해고하시겠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어요. 어르신 세 분이 들어왔답니다. 휠체어를 타고 계셨죠. 원장님, 금순 씨를 내보내시면 안 됩니다.
원장이 당황했어요. 어르신들, 왜 그러십니까? 한 할머니가 말했답니다. 금순 씨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친절하고 따뜻해요. 다른 할아버지도 거들었죠. 금순 씨 없으면 우리 섭섭해요. 원장의 얼굴이 굳었답니다.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나갔죠. 원장이 금순을 노려봤답니다. 운이 좋으시네요. 금순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조용히 나왔답니다. 그날 오후였어요. 요양원 로비가 술렁거렸죠. 중년 남자가 들어왔답니다. 얼굴이 붉어져 있었어요. 박지훈이었죠. 42살이었답니다. 박순덕 할머니의 아들. 원장 어디 있습니까? 목소리가 떨렸어요. 직원이 원장을 불렀답니다. 원장이 나왔죠. 여전히 친절한 얼굴이었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지훈이 통장을 내밀었답니다. 이게 뭡니까? 어머니 재산이 5억이었어요. 지금 2억밖에 안 남았어요. 원장이 당황한 척했죠. 진정하시고요. 모두 요양 비용으로 쓰였습니다. 지훈이 소리쳤어요. 영수증 보여주세요. 원장이 영숙을 불렀답니다. 영숙 간호사. 박순덕 할머니 영수증 좀. 영숙이 서류를 가져왔어요. 지훈에게 건넸죠. 여기 다 있습니다. 지훈이 서류를 확인했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금액이 맞지 않았죠. 이건 영숙이 가로막았어요. 의심하시는 겁니까? 저희는 정직하게 운영합니다. 지훈이 말문이 막혔답니다. 복도에서 금순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지훈이 로비를 나섰죠. 금순이 뒤따라 나갔답니다. 잠깐만요. 지훈이 돌아봤어요. 누구세요? 금순이 조용히 말했답니다.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제 연락처예요. 쪽지를 건넸죠. 지훈이 받아들었답니다. 당신은 청소부입니다. 금순이 돌아섰어요. 그날 밤이었어요. 금순의 휴대폰이 울렸답니다. 문자였어요. 조용히 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 마지막 경고다. 사진이 첨부됐죠. 금순의 집 사진이었답니다. 금순의 손이 떨렸어요. 다음 날 저녁이었어요. 금순이 지훈을 만났죠. 요양원 뒤편 주차장. 어두웠답니다. 금순이 먼저 말했어요. 제가 누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함을 건넸죠. 지훈이 휴대폰 불빛으로 봤답니다. 박금순, 변호사, 30년 경력? 입이 벌어졌어요. 청소부가 아니라 그때였답니다. 차 헤드라이트가 켜졌어요. 2대의 차가 다가왔죠. 금순과 지훈을 에워쌌답니다. 차에서 남자 셋이 내렸어요. 덩치가 컸죠. 가운데 원장이 걸어 나왔답니다. 금순 씨, 목소리가 차갑더라고요. 무슨 짓을 하시는 겁니까? 금순이 침착했어요. 진실을 밝히는 겁니다. 원장이 손을 내밀었죠. 증거를 내놓으세요. USB 있죠? 금순이 고개를 저었답니다. 증거 인멸하시려고요? 원장이 남자들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남자가 금순에게 다가왔답니다. 가방을 빼앗으려 했죠. 그 순간이었어요. 금순이 휴대폰을 들었답니다. 지금 녹음 중입니다. 협박죄, 폭행 미수, 모두 증거로 남습니다. 원장의 얼굴이 굳었어요. 금순이 계속 말했죠. 형법 제283조. 협박죄는 3년 이하 징역.
제260조 폭행은 2년 이하. 목소리가 단호했답니다. 원장이 뒤로 물러섰어요. 당신이 금순이 명함을 다시 보여줬죠. 형사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30년간이요. 주차장이 조용해졌답니다. 원장이 이를 갈았어요. 증거가 뭐가 있는데요? 금순이 USB를 꺼냈답니다. 위임장 사본, 통장 내역, 횡령 증거 전부요. 원장이 비웃었죠. 하나뿐인 USB를 이렇게 보여줘? 손짓했답니다. 남자가 USB를 낚아챘어요. 원장이 웃었죠. 이제 증거가 없네요. 금순이 미소를 지었답니다. USB가 하나라고 했나요? 가방에서 USB를 또 꺼냈어요. 원본. 주머니에서 또 꺼냈죠. 사본. 목걸이를 열었답니다. 작은 USB가 매달려 있었어요. 예비본. 원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답니다. 그리고요. 금순이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클라우드에도 올렸습니다. 변호사회, 검찰청, 경찰청, 세 곳 이메일로요. 원장이 주저앉았답니다. 당신이 감히. 금순이 조용히 말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정의는 영원하죠.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답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시겠어요? 금순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입니다. 무료 자문이에요. 원장이 차에 올라탔죠. 떠나기 전 창문을 내렸답니다. 후회하게 만들어주겠어. 차들이 떠났어요. 금순과 지훈만 남았답니다. 지훈이 물었죠. 괜찮으시겠어요? 금순이 웃었답니다. 저는 30년간 이런 사람들과 싸워왔어요. 이제 마지막 한 판 더 뛰는 겁니다. 일주일 후였어요. 법원 복도. 원장이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죠. 옆에 변호사가 서 있었답니다. 30대 젊은 남자.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원장이 웃었죠. 이번엔 우리가 고소합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답니다. 박금순을 불법 침입, 불법 녹취로 고소합니다. 청소부 신분으로 원장실 침입, 무단으로 서류 열람, 개인정보 무단 수집, 형법 위반 명확합니다. 금순의 얼굴이 굳었어요. 지훈이 소리쳤죠.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는 피해자인데. 원장 측 변호사가 냉소했답니다. 증거 수집 과정이 불법이면요.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범죄죠. 법원 밖이었어요. 경찰차가 와 있었답니다. 경찰 2명이 다가왔어요. 박금순 씨? 금순이 고개를 끄덕였죠. 동행 수사 요청합니다. 지훈이 막아섰답니다. 안 돼요. 선생님은 잘못 없어요. 경찰이 제지했어요. 금순이 조용히 말했답니다. 괜찮아요. 가겠습니다. 경찰차에 타려는 순간이었어요. 요양원 승합차가 급정거했답니다. 서연이 뛰어내렸어요. 잠깐만요. 뒤에서 휠체어가 내려왔죠. 김철호 할아버지였답니다. 치매 환자로 알려진 분. 75살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했답니다. 눈빛이 또렷했어요. 철호가 휠체어에서 일어섰죠. 곧게 섰답니다. 모두가 얼어붙었어요. 저는 김철호입니다. 목소리가 명확했답니다. 전직 국세청 조사관. 32년 근무했습니다. 원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철호가 서류 가방을 열었답니다. 두툼한 파일을 꺼냈어요.
6개월 전부터 잠입 조사했습니다. 치매는 위장이었어요. 경찰에게 서류를 건넸죠. 이건 원장명의 비자금 통장, 해외 계좌네요. 이중장부 사본. 모두 합법적으로 확보한 증거입니다. 원장이 소리쳤답니다. 거짓말이야. 철호가 배지를 보여줬어요. 국세청 특별조사관 신분증. 아직 유효합니다. 경찰이 서류를 확인했답니다. 눈이 커졌어요. 철호가 금순을 봤죠. 금순 변호사님, 당신의 증거 수집은요. 제가 의뢰한 겁니다. 합법이에요. 금순이 놀라서 철호를 봤답니다. 철호가 미소 지었어요. 30년 전 기억하시죠? 김 조사관입니다. 함께 일했던. 금순의 눈이 흔들렸어요. 철호 씨, 경찰이 원장에게 다가갔답니다. 강민재 씨, 횡령, 사기 혐의로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원장이 뒤로 물러섰어요. 이건 말이 안 돼. 철호가 마지막 폭탄을 던졌답니다. 그리고 이 원장, 혼자가 아닙니다. 전국 12개 요양원, 같은 방식으로 운영 중입니다. 본사는 서울 강남, 조직적 범죄망입니다. 모두가 충격받았어요. 원장이 주저앉았답니다. 철호가 금순에게 말했죠. 이제 법정에서 마무리하시죠. 제 증거로요. 금순이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마워요, 철호 씨. 법정이었어요. 방청석이 가득 찼답니다. 피해 가족들이 앉아 있었죠. 원장이 피고석에 앉았어요. 원장 측 변호사가 일어났답니다. 금순을 가리키며 소리쳤죠. 저 할머니는 청소부입니다. 무자격자예요. 방청석이 웅성거렸어요. 판사가 손을 들었답니다. 변호인, 자격증을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금순이 천천히 일어났죠. 가방을 열었답니다. 낡은 가죽 케이스를 꺼냈어요. 30년 된 변호사 자격증, 그리고 변호사 배지, 두 손으로 들어 올렸답니다. 법정 조명이 반짝였어요. 박금순 변호사입니다. 형사 전문, 30년 경력. 원장이 금순을 봤답니다. 동공이 흔들렸어요. 당신이. 말이 끊겼죠. 판사가 재판을 시작했답니다. 금순이 증거를 제출했어요. USB를 법정에 제시했죠. 위임장 위조 증거, 통장 거래 내역, 횡령 금액 총 37억. 방청석이 술렁였답니다. 원장 측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증거 출처가 불법입니다. 금순이 철호를 증인석으로 불렀죠. 철호가 배지를 제시했답니다. 국세청 특별조사관입니다. 모든 증거는 제 직권으로 확보했습니다. 합법입니다. 원장 측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금순이 다음 증인을 불렀답니다. 최영숙 씨. 영숙이 증인석에 올랐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답니다. 처음엔 입을 열지 못했죠. 금순이 조용히 물었어요.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영숙이 금순을 봤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저도 피해자였어요. 방청석이 조용해졌답니다. 영숙이 말을 이었어요. 원장이 제 아들을 협박했습니다. 아들 빚 2천만 원 갚아준다며 협박했어요. 노인분들 재산 정보를 넘기라고. 눈물이 쏟아졌답니다. 저는 거부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금순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용기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숙이 원장을 봤죠. 박순덕 할머니, 김영수 할아버지, 이들의 돈 모두 원장이 빼돌렸습니다. 저는 목격했습니다. 원장이 벌떡 일어났답니다. 거짓말이야. 판사가 제지했어요. 피고인 앉으십시오. 그때였답니다. 법정 문이 열렸어요. 검사 3명이 들어왔죠.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답니다. 추가 기소장 제출합니다. 법정 스크린에 뉴스가 떴어요. 전국 12개 요양원 동시 압수수색. 요양원 비리 조직 일망타진. 다른 원장들이 연행되는 장면. 본사 대표가 수갑 차는 모습. 방청석이 술렁거렸답니다. 원장이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얼굴이 새하얘졌죠. 판사가 판결을 선고했답니다. 피고인 강민재, 횡령, 사기, 협박 혐의, 징역 7년, 피해자들에게 전액 배상.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지훈이 눈물을 흘렸답니다. 어머니, 이겼어요. 피해 가족들이 서로 안았죠. 금수는 조용히 서 있었답니다. 철호가 다가왔어요. 금순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금순이 미소 지었죠. 우리 함께 해냈어요. 법정 밖이었어요. 피해 가족들이 금순을 둘러쌌답니다. 박순덕 할머니가 다가왔죠. 휠체어를 타고 계셨어요. 금순의 손을 잡았답니다. 주름진 손이 떨렸어요. 고맙습니다. 눈물이 흘렀죠. 당신이 우리 가족이었어요. 금순의 눈도 젖어들었답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다가왔어요. 정말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살았어요. 금순이 고개를 저었죠.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서연이 금순에게 왔답니다. 눈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선생님, 저 결심했어요. 금순이 물었죠. 무슨 결심요? 서연이 환하게 웃었답니다. 법대 진학하려고요. 선생님처럼 살고 싶어요. 금순이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넌 할 수 있어. 좋은 변호사가 될 거야. 그날 밤이었어요. 금순의 작은 집, 테이블에 남편 사진을 꺼내 놓았답니다. 한참을 바라봤어요. 입을 열었죠. 여보, 목소리가 떨렸답니다. 나 아직 끝나지 않았어.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었어요. 외롭긴 했지만요. 이제는 괜찮아. 눈물이 흘렀죠. 내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더라고. 사진을 가슴에 안았답니다. 나도 다시 살아보려고. 미소가 번졌어요. 한 달 후였답니다. 은빛요양원. 금순이 청소복을 입고 있었어요. 복도를 닦고 있었죠. 어르신이 지나갔답니다. 금순 씨, 돌아와서 좋아요. 금순이 웃었어요. 저도 좋습니다. 여기가 제 자리예요. 원장실은 비어 있었답니다. 새 원장이 올 때까지 금수는 평화롭게 청소했죠. 서연이 다가왔어요. 공부책을 들고 있었답니다. 선생님, 이 문제 모르겠어요. 법학 개론 책이었죠. 금순이 웃으며 설명했답니다. 형법 제358조는요. 두 사람이 함께 공부했어요. 6달이 흘렀답니다. 다른 요양원. 평화로운 오후였어요. 청소부 할머니가 복도를 지나갔죠. 새로 온 분이었답니다. 원장실 앞을 지나가다 멈췄어요.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답니다. 이번 달 목표는 할머니가 청소 도구를 내려놨어요. 귀를 기울였죠.
5천만 원입니다. 위임장만 확보하면 됩니다. 할머니의 눈빛이 변했답니다. 날카로워졌어요. 휴대폰을 꺼냈죠. 녹음 버튼을 눌렀답니다. 지갑을 열었어요. 남편 사진이 보였답니다. 그 옆에 낡은 명함. 박금순 변호사. 할머니가 작게 미소 지었답니다. 여보. 속삭였어요. 오늘도 일이 생겼어. 복도 끝에서 빛이 들어왔답니다. 따뜻한 햇살이었죠. 금순이 다시 걸음을 옮겼어요. 청소도구를 들고요.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졌답니다. 자막이 떠올랐어요. 정의는 나이를 묻지 않는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의 힘이 됩니다.